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즉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최신 무인기와 신형 ICBM, 핵어뢰 등 전략무기를 대거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전력이 미국 등에 견줄 만큼 다양하고 강력하다는 식의 과장된 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호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의 평양 상공 비행 모습입니다.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함께 찾은 무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이른바 전승절, 즉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식전 행사에서 광장 상공을 선회하며 시위 비행을 선보인 것입니다. 실물이 처음 공개된 샛별 4호기와 샛별 9호기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모양이 비슷하고 기종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미국과 동일한 역량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 한 것이지만 외형만 흉내를 냈을 뿐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체 정찰 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데다 무인기의 핵심 기술인 센서 역량도 한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The reality is that's an exaggeration. I doubt the sensor systems on the North Korean Global Hawk look-alike are anything like the sensors that are on the U.S. Global Hawk. At least North Korea is able to create the appearance of the U.S. systems. 열병식에서는 전략 순항 미사일과 함께 600m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크스 등 이른바 신형 전술 단거리 3종이 선두에 섰습니다. 북한의 주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북한이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로 추정되는 무기도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제 타격을 당하더라도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idea of having a diverse force and a force that they at least want to portray as a survivable force so that no one could be sure that they could take out the entire North Korean arsenal in a first strike. Always have some ability to retaliate. 전문가들은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못지않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오른 중국과 러시아 대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is is what's very significant, Mr. Park, as well.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showed up with top-level officials who were very prominently displayed at a parade where North Korea was basically saying, look at this. We can hi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these weapons anytime. That's pretty unusual.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중러 대표단의 북한 열병식 참석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동맹 공약 등 국가안보공약 방어에 필요한 적절한 군사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즉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질의에 EU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하지 않은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지 말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 같은 무기 거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탄약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며 철통 같은 미한일 동맹은 물론 강력한 우정의 유대 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 등 3국 간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lso expect that they'll discuss expanding trilateral cooperation across the Indo-Pacific and actually beyond that region, including to address the continued threat posed by the DPRK and to strengthen ties with ASEAN and the Pacific Islands.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은 물론 비핵화 협상에 무관심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7일 미국 국무부 공식 블로그 딥노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전히 전 세계는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을 주요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륙 간 도달이 가능한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이어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라면서 반세기 전에 구축된 NPT와 핵무기 사용 억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NPT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굳건한 미한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원은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에 대한 인준을 처리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클 맥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의 공화당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입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전 7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 회피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조적으로 미한동맹은 공동의 민주주의적 이상과 시장 기반의 경제 성장, 그리고 활발한 인적 유대 관계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70주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미한동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재주의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이날 SNS X를 통해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렸습니다. 김 의원은 SNS X글을 통해 모든 용감한 병사들과 주한미군에 배속돼 복무하는 한국군 지원단인 카투사의 노고를 지하며 우리는 지속되는 미한동맹과 영내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And the Korean War stands as a reminder of the enormous costs when deterrence fails. So if we remember anything else on this day, is that we should dedicate ourselves to the cause of peace, and peace, in my opinion, is best achieved through strength. 이런 가운데 27일 저녁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터너 특사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 16년 동안 근무했으며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 특별보좌관 등을 수행한 북한 인권 전문가입니다. 국무부는 줄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줄리 터너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과 기타 지역 문제에 대해 일해온 독보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줄리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하고 탈북망명 희망자와 초국가적 탄압에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며 국제시민사회 및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8월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식량 안보와 인권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식량 불안정 해결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뒤 미국은 또 북한과 시리아 같은 국가들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한 달 내내 인권 증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자금 세탁 우려 대상 지정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관련인 등이 연방관보 웹사이트 혹은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2017년 6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며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중국의 단둥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격 차단됐으며 이 같은 조치는 5년마다 갱신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범죄 단속반은 이번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이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진력하면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면서 최대 전략적 도전이며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